평범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청춘 이야기. 청춘학 개론. 요즘 같은 연애하기 힘든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사랑을 꿈꿉니다. 사랑이야말로 인생에서 유일하게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한 커플이 있습니다. 20대를 사랑으로 채운 남은 20대의 삶도 사랑으로 채워가려 하는 그런 커플입니다. 특별한 듯 평범한 이 커플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28살 9년째 연애하고 있는 커플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만나셨는지부터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여자친구 친구와 저 친구가 미팅 주선을 해서 같이 미팅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사귀게 되셨는지. 그 미팅 자리에서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냥 그 이후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2년 뒤에 우연하게 연락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게 되면서 많이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친구에서 발전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진 않으셨는지. 굉장히 어색했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만났던 거라서 스킨십이나 뭐든 간에 다 되게 진도가 늦었습니다. 굉장하게. 처음 만난 날에 첫눈이 딱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버스가 끊겨서 집에 걸어서 가게 됐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집까지 걸어갔어요. 데려다 주면서, 그때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사귀고 있을 때요? 아니, 이제 사귀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는 주로 만나시면 어떻게 데이트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나면 다른 커플들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커피도 마십니다. 커피입니까? 술입니까? 술은 가끔 마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데이트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는지. 처음에 이제 사귈 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사귀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귀었을 때 길을 지나가는데 작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에 골목에 숨었는데 그걸 작은 엄마가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며 데려오라며. 네, 작은 어머니께서 바로 말씀을 드리셨군요. 엄마한테 바로 얘기를 했던 거죠. 남자분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최근에 여자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거 보고 너무나 웃겨서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즐거우셨나요? 제가 넘어지는 거 보고? 즐거웠던 건 아니고 넘어지는 게 굉장히 깜찍했나요? 남자분에게 웃음을 주었군요. 귀엽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게. 넘어지는 것도 귀엽군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학업에 혹시 영향을 받는지. 남자분한테요? 네. 지금 남자분은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애를 하면서 혹시 연애가 학업에 영향을 줬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향을 안 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꼭 나쁜 영향만 준 게 아니라 서로 학업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나 이런 거는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영향은 좋은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컸군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일단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는 학생인데 남자친구가 용돈을 받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트를 할 때 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원이신 여자분이 더 많이 내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한 40% 내고 남자친구가 60%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남자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버는 입장이고 하니까 한 60%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60% 한 40%?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군대를 다녀오셨었는데 그걸 기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군대에 있으면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공군으로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고 6주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많이 보는구나, 너무 좋다 해서 군대를 갈 때도 너무 많이 울었고 진주 맞나? 진주로 훈련소를 가서 거기 앞에서 그 스탠드 철봉을 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저 혼자. 왜 하필 스탠드 철봉이었나요? 없었어요, 잡을 게. 잡을 게 없었습니다. 잡을 거라 듣고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잡고서 엄청 울면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한편의 영화를 찍는 것처럼 많이 울고 통화 녹음한 것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했는데 약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6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남자친구 때문에 굉장히 제 생활도 조금씩 없어지고 군대를 휴가를 나올 때마다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구나, 스케줄을 맞춰줘야 되고 내가 약속도 안 잡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 많이 싸우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즐겁게 재밌게 싸우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마지막 그 병장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갖고서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그럼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몰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의 이런 말투, 단어 선택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병장 정도 됐을 때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로 저한테 맨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때도 있었고 회식을 할 때도 있었는데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를 하는 것 때문에 저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전화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밖에서 술 먹는 막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남자친구가 굉장히 화를 내서 제가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라고 얘기하니까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니?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핸드폰을 부셨다고 합니다. 폴더폰이었는데 그 당시 폴더폰을 두 동강으로 정강이에 찍어서 부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순탄치 않은 2년 4개월? 2년 2개월? 3년. 3년? 2년 3개월. 2년 3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남자분은 이제 처음에는 공군을 간 것도 이제 휴가를 자주 나오고 이제 외박을 자주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저도 기쁜 마음에 나갔고 여자친구도 만날 때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되게 많이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찮아하진 않았습니다. 좀 그런 거에서 좀 마음이 기분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서로 이제 싸울 때도 있고 전화로 이제 기분 상해서 전화 끊을 때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힘드셨던 거밖에 없나요? 좋은 기억. 좋은 기억은 얘기하십시오. 제가 생일 상처를 받고. 이제
강요 아닙니까, 이거? 강요 아닙니다. 아니, 좋은 기억은 그거 하고 정말 제가 그 6개월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면회를 갔습니다. 6주에 한 번씩 나와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갔습니다. 주말마다. 주말마다요? 네. 해미를 맨날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조차도 2번을 갔습니다. 생일상. 좋았던 기억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 해 여름에 이제 생일이었을 때 여자친구가 면회를 올 때 이제 생일상 비슷하게 이제 도시락을 크게 많이 싸와서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전심 게임인데요. 제가 문제를 내면 1, 2, 3 외치면 동시에 같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키스 장소는? 하나, 둘, 셋. 우리 집 앞. 오. 그러면 첫 여행지는? 하나, 둘, 셋. 속초. 자, 남자분 좀 좀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너 한잔 헷갈리는 거 알지? 자,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여자분. 녹음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주신 첫 선물. 하나, 둘, 셋. 지가? 자, 여자분. 아, 내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분에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위험한 건데. 네. 누가 아까운지. 하나, 둘, 셋. 여자친구? 자, 여자친구는 솔직하십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아깝습니다. 정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음 문제.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하나, 둘, 셋. 에일리. 에일리 좋아하잖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여자친구분께서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제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하나, 둘, 셋. 이승기! 평소에 이렇게 아까 대답했던 것만큼의 그런 애정을 넘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여자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생선? 오. 근데 이 질문 이게 끝인데. 아씨, 너무 시시하다. 됐어.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는지. 네. 굉장히 크게 싸웠다라기보다는 위기의 절정이 왔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자친구가 호주로 유학을 갔었을 때, 호주로 유학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벌써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3개월 아닌가? 5개월? 그때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저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호주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저한테 그만 연락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후회 안 하냐? 안 한다. 해서 그 다음부터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 계속 제 싸이월드의 방문자 수가 늘어납니다. 저는 싸이월드를 안 하기 때문에 친구가 1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서 아, 이거 남자친구가 들어오나 보다 해서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 뭐든 간에 다 없애고 없애기 전에 너 한번 봐라.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잠깐 만났던 그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만나면서 같이 찍었는 사진도 올리고
먹었던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성질을 좀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인가 저희 한국에 귀국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 받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남자친구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결정적으로 헤어질 위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이제 와서 만났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귀국하는 날이 남자친구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왜 그날이었을까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보고 남자친구가 와서 그 충전폰이라 그러죠. 그냥 잠깐 쓰고서는 가는 잠깐 임시폰을 네.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날에 고심 끝에 장문의 MMS 굉장히 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수신이 안 되는 폰이었던 겁니다.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보냈는데 네. 근데 그때 제가 임시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수신이 안 되는 핸드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보내는데도 답장이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집에서 있었는데 저희 친언니가 남자친구를 주안에서 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남자친구를 봤다고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너 뭐 귀국한 거 알아? 그래서 알아. 나 봤어. 이러면서 저의 그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는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그 번호로. 근데 질문이 크게 싸운 이유였나? 네. 자, 이 3,000%로 빠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싸운 이유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유학 갔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거. 그때는 제가 정말 많이 마음도 많이 상했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싸우셨을 때 어떻게 푸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푸는 방법은 어떤 건지. 근데 이거는 싸운 게 아니라 저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 절정의 순간? 되돌릴 수 없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크게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싸운 게 아니라 헤어질 위기. 위기의 순간. 자, 위기 극복 파트 다시 질문 드릴게요.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는지, 굉장히 많죠. 9년을 연애했는데 없겠습니까? 최고의 위기. 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 갔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난 거는 정말 헤어져야겠다. 그만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싸웠던 거는, 그러니까 싸운 거랑 위기랑은 참 차이가 많은데, 크게 싸운 이유는 이제 여자친구랑 처음 이제 연애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학교에 가면 연락이 되게 많이 안 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보게 되고 친구들과 얘기를 보면서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면서 한 미팅을 한 3-4번 나갔던 걸로 걸렸을 때 그때 가장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의 잘못도 이렇게. 내 잘못만 얘기하면 안 되고 남자친구의 잘못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이게 서로의 험담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죠. 네. 정말 많지만. 그럼 이렇게 싸우셨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 푸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방금 여자친구분께서 남자분에게 애교라고 강요의 대답을. 우선 이제 서로 성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성격 없습니다. 이제 싸우더라도 바로바로 거기서 이제 화를 내고 싸우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진정을 한 뒤에 그 시간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잠깐의 이제 진정할 시간을 갖고 이제 마음의 진정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진지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이제 사과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쉽게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렇게 사귀면서 지금 현재 서로의 간섭을 어느 정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간섭이라는 정도가 좀 다른 커플도보다 좀 간섭의 정도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상대방이 안 했으면 하는 거나 이제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하는 편인데 서로의 간섭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단 남자친구는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무엇을 먹었고 점심에 몇 시에 무엇을 먹었으며 오늘은 뭘 입고 나왔는지 저녁에 몇 시에 퇴근을 해서 누굴 만날 건지 모든 하루 종일의 스케줄을 다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자입니다. 그냥 간섭의 정도가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모르는데 우선 100% 모든 걸 다 알고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 안 했을 때는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후회 안 하지. 남자분만 그렇게 간섭하시나요? 저는 어느 날 특정한 날에만 간섭을 합니다. 뭐 남자친구가 어디를 뭐 다 같이 단체로 어딜 간다거나 여자애들이 있는데 간다거나 특히 얼마 전에 인턴을 했었을 때 항상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했으며 어떤 옷을 입었으며. 그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간섭을 하는 정도가 한 80%라고 하면 남자친구는 120%랍니다. 저한테. 저 신세한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너무 편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편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남자친구랑 저랑 되게 오래 만나는데 서로 지킬 건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완전 100% 편하진 않습니다. 가족처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앞에서 이렇게 오래 사귀면 뭐 생리현상이나 이런 것도 다 자연스럽게 하고 한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킬 건 지키고 서로 숨길 건 숨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편해서 편한 것 뿐이지 편해서 불편한 건 없습니다. 오, 네, 좋은 말이네요. 네, 이거는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사람과 혹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지. 여자분 있다고 끄덕이셨는데. 저는 충분히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더 이상 만나시면 안 되죠. 연애를 여자친구분과 지금 이제 사귀기 전에 많이 해보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여자친구분의 지금 만족하세요, 남자친구분은? 예, 만족합니다. 여자분은 다른 사람과 혹시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왜냐면 남자친구한테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 옆에서 그렇게 챙겨주고 보살펴 준 거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가끔씩 그냥 장난으로 남자친구가 너무 이렇게 편안해 있을 때 그럴 때 가끔씩 한 번씩 자극을 줘야겠다
난 아직까지 괜찮다. 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할 것 빼고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뭐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친구 정말 잘합니다. 네. 남자친구분께서 여자친구분을 왜 만나는지 이해가 안 하시나요? 아니 농담이고요. 남자친구분께서 정말 잘하시는 거는 정말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질문을 끝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두 분이 언제 결혼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고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당장 이제 결혼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취업이 되고 내년 이제 연말이나 그 다음 해 초쯤에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 하실 계획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다 들었는데요.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뭐 바람 피는 얘기랑 군대 그리고 장거리 연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얘기해보자. 바람 핀 거 얘기부터 할까? 바람을 이해할 수 있는지? 네가 근데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만약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면 바람 피는 거 자체는 이해가 돼. 진짜? 아니 이해. 맞아. 근데 아니 왜냐면 나도 이해는 되는데. 네. 나는 그때 상황을 봐야겠어. 남자친구가 바람 폈을 때. 나 이해는 되는데 내 남자는 안 되지. 맞아. 이해는 돼. 그거야. 내가 지겨워질 수도 있고 사랑이 식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해는 그럼 되는데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바람을 피면 그 사람은 이해해줄 수는 있는데 이해로 끝이야. 그러니까 넌 안 된다는 말이지. 나 그럼 민규는 뭐 없어? 바람 관련? 난 취업 준비생을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있다가 다음날 그 전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랑 사귀는 상황이었어? 사귀는 건 아니었지. 사귀고 있어. 그럼 둘 여자친구는 다 양다리인 사귀는 거야? 양다리야.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물어봤어. 그 앞에 서서 대박. 아이고야. 세다. 대박이다. 짱이다. 그땐 그냥 화를 냈어. 근데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 남자랑 사귄 걸? 사귀었는데 정리를 정리하고 했다고 나한테 했어. 운주라는 거야? 여자도 나빴네 좀.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정리하려고 만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뭐 그때는 화가 났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취업 준비생이었고 그 자기 동생이랑 둘이 나와서 거기서 생활 둘만 소녀가장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였어. 근데 그 남자는 나이가 많고 이제 경제력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좀 짬이 있는 사람이었어. 어쩔 수 없네. 맞아. 그럼 그것 때문에 만난 건가? 그 여자는? 글쎄 그건 그것도 좀 모르는 거지. 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만났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가장이잖아. 그냥 그냥 여자가 아니고 가장인 여자니까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 그 상황은 이성적으로 얘기해서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바람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맞아. 근데 지금 인터뷰 하신 분들 그 만남 바람 그거는 내가 보기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그런 경험 안 깨달다 했으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야. 만약에 내가 왜 여자친구한테 나는 다른 여자 만나고 싶다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바람을 피는 거 막 가장에 애 그거보다는 지금 난 차라리 그 생각을 했어. 핑계라면 핑계지. 그때 가서 또 그러고 싶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결혼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냥 결혼을 할 사람인데 내가 바람을 피는 거랑 이 사람이 연애 상대인데 바람을 피는 거랑은 맞아. 나도 좀 다른 것 같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빠는 결혼 상대로 생각하면서 바람을 펴보고 싶던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을 사람을 만나고 만나고 그냥. 거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럴까요? 아까 군대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 뭐 군대 기다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유연아 뭐 있어? 미필자랑 사귀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갈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냥 갈 거라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지. 자기 나중에 갈 거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지. 언제 갈 거다라고 입양 날짜 같은 건 없고.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철순이 같은 상황. 근데 나는 군대 가면서 이렇게 그걸 위해서 헤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는 기다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다려 달라라고 하기를 바라면서 물어봤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래도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걔는 너가 기다려준다고 하면은 나야 고마운데 자기는 기다려달란 말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근데 난 남자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것 때문에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나는 기다려달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어? 근데 그게 진짜 남자 입장에서도 말하기가 힘든 게 나는 나라를 지키러 2년 가는 건데 물론 거기서 힘드니까 여자친구가 도움이 되면은 나 진짜 좋지 좋은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그 사회에 있는데 주변에 남자들도 많고 뭐 기회도 많고 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충분히 많은데 그거를 나 잘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게 기다려달라고 하기가 더 미안해.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게 되지. 게다가 여자의 선택을 나도 맡기기.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아예 처음부터 군대를 안 가겠다 얘기 아니라 나도 고민하고서 대학원 가기로 결정한 건데 근데 여자친구한테 군대 기다려달라는 말은 나도 그 고민 되게 많이 못하겠는 게 20대 초반이잖아. 그치. 나만 20대 초반이 아니고 걔도 20대 초반인데 제일 좋을 때인데 특히나 여자들은 그거를 2년을 제일 좋을 때 2년을 기다려달라고 그러는 게 미안하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좀 내가 이기적이고. 거의 막 평생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많이 고민됐어.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여자가 친구가 기다려준다고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 그런 애들도 많아. 왜 그런 애들은 어떤 경우냐면 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여자애를 진짜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나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기다렸는데 전역하자마자 헤어지자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맞아. 그런 거 근데 있잖아. 진짜 재수없어. 그니까. 차라리 차라리 진짜로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지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전역을 딱 하면 여자애는 아 이제 빛이 오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남자애는 아 이제 얘한테 평생 족쇄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좀 미리 미리 그러면은 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자친구랑 그 얘기할 때 나 군대 가면은 헤어지는 거라고 그러지 맞아. 걔도 그랬어 걔도 그런다고 우리 친척 오빠도 그리고 군대 이렇게 갈 때 정해놓고 사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군대 딱 갈 정한다기보다 때는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올 근데,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정하고 하기에는 좀 어, 그렇잖아. 어. 이게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나 4월 달에 군대 가니까 4월까지만 사귀자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합의?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4월까지 엄청 막 사랑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사랑 끝 이럴 아니 수는 없잖아. 그건 그때 바뀔 수도 있는 거지. 한 모르는 거야 한 뭐 정해놓은 거 다 필요 없어 모르는 사실 거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가 연애를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때 가서 상황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때 가서 내가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는 거지.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당장 연애를 수월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말은 필요한 것 같아. 합의는. 그치.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하라고. 네, 그럼 군대 얘기도 이 정도 하고 다음은 장거리 연애 이런 얘기도 그 유학 가는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거리 연애는 힘든 것 같아요. 넌 해봤지? 저 해봤는데 저는 뭐지 진짜 죽는 말 남자친구랑 나 2년 만났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때 2개월 동안 필리핀 갔다 오고 1년 동안 덴마크에 있었는데 2개월 동안 필리핀 갔을 때도 헤어졌고 덴마크 갔을 때도 헤어졌어. 슬퍼. 근데 딴 남자? 이렇게 두 번 다 다른 남자? 아니 똑같은 같은 남자였어. 남자나. 근데 필리핀 갔다 와서 다시 만났는데 되게 좋았어. 근데 필리핀 있을 때 사실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있고 또 너무 다른 맞아. 상황이고 그때 연락도 잘 안 됐고 이래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바쁘면 생각이 안 맞아, 나. 맞아. 근데 그게 내 생각은 내 사람이 있다 저기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편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랑 만약에 헤어졌으면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나는. 사람마다 그건 연애마다 다른 것 같아. 똑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을 사귈 때는 그런 믿음을 주는 믿음이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도 그런 생각 안 드는 때도 있고 그냥 여기서 안 보이니까 생각 아예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장거리가 저렇게 막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막 해외면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적당히 맞아, 장거리는 맞아. 애틋한이 좋대니까 맞아, 이게. 맞아. 맞아 방학 때 괜찮았어. 맞아. 애틋한이 좋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더 만났을 때 만족감이 큰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만나면 하는 게 거기서 거기야. 그 데이트 장소나 설레는 게 코스나 나는 CC니까 월화수목금 다 거기다 수업까지 똑같은 거 듣고 주말에는 또 놀고 이래서 일주일 내내 만나다가 방학 때 내가 그 이천으로 내려가서 2달 동안 있고 그 교생할 때 1달 동안 내려가서 그렇게 2번을 일주일에 그 외에는 진짜 일주일 내내 만났고 그 딱 한 3-4달 정도 동안 떨어져서 주말에만 만났는데 그 주말만 엄청 기다려지고 그래.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 여름방학 때가 확실히 괜찮았어. 20대에 적당한 거리감은 필요해. 내 생활도 필요하니까. 네, 인터뷰에 이어서 청춘바이 씨의 저희 청바지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사랑은 가벼운 것이라 여기는 당신에게, 사랑은 어려운 것이라 여기는 당신에게. 이 인터뷰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가벼운가요? 어려워 보였나요? 사랑 자체는 평범하지만 그 사랑한 시간은 소중해 보이지 않았나요?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지 않는 당신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우리 소중한 20대를 소중함으로 채워나갈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